안녕하세요. 아웃셋 8기 안지환입니다. 네, 늦은 저녁인데도 이렇게 퍼블릭 픽젯에 귀한 시간을 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플랫폼 엔지니어링의 함정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플랫폼 엔지니어링이라는 말 자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플랫폼 엔지니어링과 더불어서 DevOps라는 말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DevOps라는 말과 플랫폼 엔지니어링이라는 그런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쉽고 그리고 쉽지만 더 깊게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플랫폼 엔지니어링은 DevOps라는 문화를 조직에 더 넓고 쉽게 퍼뜨리기 위한 아주 멋진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상적으로 보이는 플랫폼 엔지니어링을 우리 회사에 성공적으로 도입하기까지는 생각보다 쉽게 놓치는 여러 함정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이 개념들을 처음 듣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이 함정들을 피하고 성공적으로 플랫폼 엔지니어링을 도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더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현재 아웃셋 8개 멤버이자 몰로코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전사 인프라를 관리하던가 아니면 인터넷 플랫폼을 개발하던가 그리고 보겸님께서 말씀해주신 데브 익스페리언스를 개선하는 일들입니다. 발표를 좀 제대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플랫폼 엔지니어링이 뭘까요? 심지어 플랫폼 엔지니어링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사이트에서 말하길 아주 긴 영어 정의가 있습니다. 디시플린, 디자이닝 앤 빌딩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하면 솔직히 뭔지가 모르잖아요. 이게 당연하죠. 솔직히 저도 이게 뭔지 몰랐는데. 그래서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You build it, you run it이라는 그런 말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발자가 자기가 직접 개발한 서비스를 직접 배포하고 운영까지 책임진다는 플랫폼 엔지니어링의 핵심 구호입니다. 하지만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는 거는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환경 설정부터 쿠버네티스 설정, 리소스 할당, 권한 설정에 복잡한 네트워크 세팅까지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CI/CD 파이프라인으로 자동으로 빌드가 되고 배포를 한다 해도 개발하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서 빌드 방식도 천차만별로 다르잖아요. 그리고 특정 언어에 맞춰서 파이프라인을 수정해야 될 때도 있고 빌드 과정을 또 자세히 들여다볼 특수한 요구사항이 생기면 굉장히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개발자가 비즈니스 로직 개발에만 집중하도록 하고 싶은데 개발자가 이 복잡한 운영까지 자기가 다 해야 된대요. 가능할까요? 이렇게 과연? 결국 지치고 생산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해결책이 플랫폼 엔지니어링입니다. 복잡한 배포와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개발자들이 딸깍 한 번으로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죠. 그럼 개발자는 다시 비즈니스 로직 개발이라는 본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소프트웨어는 마치 마법처럼 잘 만들어진 플랫폼에 매직 버튼 딱 하나만 누르면 온갖 테스트를 거쳐서 안정적으로 운영 환경에 배포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플랫폼 엔지니어링이 꿈꾸는 이상향입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 엔지니어링을 생각보다 잘 도입한 회사가 몇 개가 없어요. 도입을 한다 해도 우리 플랫폼 엔지니어링 굉장히 어렵게 도입했다 이런 말들도 있고 대다수는 플랫폼 엔지니어링이 뭔지도 조차 모르는 그런 회사들이 많아요. 그럼 이 진정한 DevOps를 실현시켜 줄 것 같은 이 플랫폼 엔지니어링을 왜 현실에서는 도입하기가 어려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를 굉장히 어렵게 말했어요, 솔직히. 제가 아무리 간단하게 말한다 한들 실제로 플랫폼 엔지니어링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면은 이게 그렇게 와닿진 않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더욱 쉬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 빨간 사람이 목적지에 가야 되는데 눈앞에 거대한 숲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숲을 지나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될까요? 당연히 길도 표지판도 없는 이 울창한 숲을 어떻게든 스스로 헤쳐나가야 됩니다. 가다 보니 길이 막혀서 한참을 돌아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겠죠. 그렇게 아주 오랜 시간에 거쳐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비효율적이지만 어쨌든 목적지에 도달했으니 성공했네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분이 다음에 또 이 똑같은 숲을 지나야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보다는 이미 한 번 이렇게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흔적을 따라가면은 예전보다 조금 더 쉽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또 다른 사람이 이제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숲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도 숲을 헤치느라 엄청나게 고생했는데 우연히도 아까 방금 빨간 사람과는 좀 다른 길로 갔어요. 하지만 이 사람 역시 숲을 처음 헤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려서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은 각자 자신만의 길이 있어요. 최소한 이 두 사람은 이 숲을 지나갈 때 자신만의 길로 통해서 목적지에 갈 수 있어요. 근데 모두가 알다시피 지금 저렇게 보이는 길이 되게 단순한 길인가요? 최적의 경로인가요? 아니잖아요. 최적의 경로와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되게 비효율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또다시 숲을 처음부터 헤쳐나가는 고통을 겪느니 그냥 원래 가던 익숙한 길로 가는 게 이 사람들에게는 더욱 편할 겁니다. 시간이 근데 아주 많이 흘러서 이 숲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남긴 수많은 흔적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사람들은 점차 어느 길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저쪽 길은 낭떠러지야. 저쪽 길은 막혀있어. 저쪽 길은 또 강으로 막혀있네. 이 길이 제일 평탄하고 빠르네.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노하우가 쌓이고 쌓이면서 저렇게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목적지로 갈 수 있는 최적의 길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유명한 산을 갈 때 등산로가 무조건 있잖아요. 근데 그 등산로에 뭐가 깔려있죠? 뭐 계단도 깔려있고 좀 더 뭐 가드레일도 있고 표시판도 있잖아요. 즉 그 길은 그 산의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속 그 산을 등산하다 보니 이 길이 안전하고 이제 되게 빠르게 도달하더라. 그런 합의에 걸쳐서 만들어진 일종의 골든 패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숲에는 모두가 인정하는 최적의 경로, 골든 패스가 형성이 됐어요. 더 이상 사람들은 아까 방금 빨간 사람과 파란 사람이 가는 그 꼬불꼬불한 길로 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 눈앞에 버젓이 있잖아요. 이제 여기에는 이제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안내판도 있고, 뭐 가드레일도 있고, 여러 가지 조금 더 이게 골든 패스다라는 그런 굉장히 명확한 그런 표시들이 많게 되겠죠. 이렇게 골든 패스가 한번 개척되고 나면은 다른 목적지가 생겨도 금방 적응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골든 패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숲을 헤쳐가야 된다고 했죠. 수많은 길을 헤쳐나간다는 거는 그 숲의 거의 모든 그런 구조들이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거죠. 즉 이 숲에 대해서 전체적인 지도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럼 이 지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는 이 숲의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까 다른 목적지에 가다 하더라도 최적의 경로를 더욱 쉽게 빠르게 이제 도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바로 이 과정이 이 데브옵스 문화가 조직에 자리 잡는 과정과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진 않아요. 당연히 이제 데브옵스 문화가 당연히 뭐 숲이랑 이렇게 뭐 거의 관련이 없잖아요. 근데 비유하자면은 데브옵스라는 문화가 거의 이 부분과 거의 유사하다는 의미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운영 환경에 배포하기까지 모든 엔지니어들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이고 이미지를 빌드하고 테스트하면서 안정적으로 배포를 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을 합니다. 그 결과 우리 조직에 가장 잘 맞는 최적의 방법론, 즉 골든 패스를 모두가 참여해 함께 만들어 나가는 문화, 그게 데브옵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마다 사용하는 방식이 모두 달라요. 뭐 어떤 회사는 이제 모니터링 툴로 뭐 그래프판을 사용하기도 하고 데이터독을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뭐 다른 회사는 또 CI/CD를 뭐 ROCD로 뭐 할 수도 있고 ROCD를 안 쓰고 뭐 다른 그런 CD 툴을 쓰는 게 많잖아요. 회사마다 빌드 툴도 다르고 모니터링 툴도 다르고 굉장히 달라요. 근데 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회사들의 모든 엔지니어들은 각자의 숲에서 각자의 골든 패스를 만든 겁니다. 아까 성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술에는 정답이 없는 것처럼 역시 이 데브옵스 문화도 정답이 없는 거예요. 각자 회사마다 각자 최적의 방식으로 골든 패스를 쌓았으니까요. 그럼 플랫폼 엔지니어링은 뭘까요? 이렇게 바로 완성된 골든 패스에 이제 아스팔트를 깔거나 포장도를 만들거나 철도를 놓아서 기차가 다니게 하는 것처럼
완전한 데브옵스 문화를 조금 더 예측 불가능하고 임기응변으로 처리하던 부분들이 다 사라지고 이 부분이 다 구축되어야만 자동으로 도입을 할 수 있는 건데 결국 모두가 합의하여 만들어오는 골든 패스를 더욱 빠르고 쉽고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이자 엔지니어링 방법론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플랫폼 엔지니어링의 함정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만약 이제 우리가 아직 이 숲에 어떤 길이 좋은 길인지 제대로 탐사도 하지 못했는데 한번 길을 이제 만들었다고 해서 곧바로 저렇게 포크레인과 이제 사다리와 철도를 가져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길이 굉장히 꼬불꼬불하고 이게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이 복잡한 길 위에 철도를 깔 수는 있을까요? 깐다고 한들 철도가 제대로 움직이긴 할까요? 결국에는 이제 많은 조직들이 제가 앞에서 말한 그 플랫폼 엔지니어링의 멋진 모습만 보고 정작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노력이 필요한 골든패스를 만드는 과정을 건너뛴 겁니다. 그리고 화려한 오픈소스와 좋은 도구를 도입하는 데에만 매달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첫 번째 함정입니다. 또 다른 실패 요인은 바로 개발자 경험, 즉 데브 익스페리언스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개발자 경험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개발자의 생산성, 개발자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느냐. 두 번째, 개발자의 임팩트, 개발자의 아이디어가 얼마나 빠르고 쉽게 실제 제품으로 구현될 수 있는가. 세 번째, 개발자의 만족감, 개발자가 자신의 업무와 도구에 얼마나 만족을 하느냐. 이 세 가지를 높여주는 것이 바로 플랫폼 엔지니어링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에서도 개발자의 만족감이 플랫폼을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플랫폼은 개발자들이 골든 패스를 잘 따르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는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의 규칙과 제약이 따릅니다. 개발자 입장에서 어떨까요? 솔직히 숲을 헤쳐갈 때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숲을 헤쳐나가면 언젠가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 누구도 방해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겠죠. 하지만 이 플랫폼만을 써야 되는 그 새로운 규칙을 따라야 되는 게 개발자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써야만 우리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어요 라는 그런 강제적인 요소는 개발자의 만족감을 떨어뜨릴 수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 스타트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때 고객에게 어떻게든 이 서비스를 쓰라고 강요하나요? 아니죠. 어떻게든 사용자들이 우리의 서비스를 더욱더 쉽게 접하고 행복하게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온갖 광고와 광고는 다 하고 이제 우리 서비스를 쓰면은 우리 이렇게 보상도 줘요 하면서 어떻게든 손님들의, 고객들의 만족감을 채워놓으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플랫폼의 그 고객은 바로 개발자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개발자의 만족감을 최우선으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게 좋은 거니까 그냥 써. 이런 방식은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론적인 얘기를 한다 한들 또 생각보다 되게 이렇게 와닿지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성공적인 사례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몇 달 전에 제가 이제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행사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본 HCA 헬스케어라는 회사의 플랫폼 엔지니어링의 성공적인 도입 사례입니다. 이 회사는 스포티파이가 개발한 백스테이지라는 개발자 포털을 핵심 플랫폼으로 선택을 했어요. 백스테이지는 완성된 제품보다는 아주 유연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와 비슷합니다. 쉽게 말해서 레고 블록처럼 필요한 기능들을 꽂아서 우리 회사만의 맞춤형 개발자 포털을 만들 수 있는 개발자 포털 제작 키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걸로 이제 애플리케이션 템플릿도 만들 수 있고 테라폼으로 인프라 리소스도 딸깍 한 번으로 바로 성공할 수 있죠. 백스테이지는 정말 강력합니다. 운영 중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한눈에 보거나 조작할 수도 있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때 필요한 각종 클라우드 리소스나 권한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등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거의 모든 운영 작업들을 자동화할 수 있어요. 재사용 가능한 CI/CD 템플릿을 제공을 하고 관련된 모든 파이프라인을 모니터링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멋진 도구를 도입하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백스테이지가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회사는
되게 특별한 역할을 하는 3개의 팀이 있었어요. 바로 오퍼레이션 팀, 인게이지먼트 팀, 그리고 플랫폼 엔지니어링 팀입니다. 첫 번째로 오퍼레이션 팀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모든 실무를 담당했어요. 데이터베이스, 릴리즈 엔지니어링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모든 운영 작업들을 최대한 표준화하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속 가능한 프랙티스가 뭔지 꾸준히 골든패스는 무엇인지를 연구하면서 그렇게 실무들을 진행해 왔어요. 두 번째로 인게이지먼트 팀은 개발자와 운영팀 사이의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개발자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가장 적절한 운영팀이 모여든 그런 전문가들에게 연결을 해주고 어떤 요구사항이 가장 많았고 어떤 프로세스가 가장 비효율적인지를 계속해서 데이터로 파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엔지니어링 팀은 이렇게 오퍼레이션 팀과 인게이지먼트 팀이 수많은 그런 실무들을 통해서 쌓아놓은 운영 노하우를 통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형성된 골든패스 위에 개발자들이 쓰기 쉬운 인터페이스, 즉 플랫폼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이 세 팀이 한 일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숲에서 길을 만드는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요구사항을 단순히 빠르게 해결해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이 작업이 다음에 이런 비슷한 작업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면 일관성 있고 확정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했습니다. 즉 골든패스를 어떻게 하면 잘 형성할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어플리케이션 배포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인프라, 데이터, 인증,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이 4가지 레이어로 나누어서 체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서비스들의 공통점을 찾아서 어플리케이션 스펙을 템플릿화 시켰죠. 덕분에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도 이 템플릿을 재사용해서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CI/CD 파이프라인과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설정까지 모두 공통화하고 표준화를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 모든 기반을 이렇게 닫고 난 뒤 백스테이지라는 플랫폼 자체를 개발하는 데에는 고작 한두 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작 가장 오래 걸린 것은 바로 플랫폼의 기반이 되는 골든패스를 만드는 과정이었고 이 과정에만 최소 1년에서 2년 이상 걸렸다고 합니다. 1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수많은 시행착오와 표준화 과정을 거치면서 요구사항을 요청했던 개발자 역시 자연스럽게 이 골든패스를 형성하는 과정에 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운영팀으로부터 받은 그런 피드백과 그런 결과물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생각이 그 골든패스의 동기화가 되고 자연스럽게 형성된 데브옵스 문화에 거부감 없이 녹아들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 플랫폼이 등장했을 때 개발자들은 이것을 새로운 규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들까지 참여해서 이 골든패스를 만들었고 너무나도 익숙해진 이 방식을 단순히 더 편하게 자동화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개발자의 만족감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어우러지다 보니 플랫폼 엔지니어링을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제 저희 회사 아니면 다른 회사들도 이렇게 인게이지먼트 팀, 오퍼레이션 팀 그런 많은 팀들을 구축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솔직히 인적 리소스도 많이 들고 그 사람들을 매니지먼트 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다만 이렇게 팀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은 숲에서 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미 잘 만들어진 길을 멋지게 포장하는 것은 그에 비하면 훨씬 쉬운 일이다 이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제 엠파렌 같이 그런 굉장히 되게 유명한 오픈 소스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이제 현혹되는 것보다는 먼저 우리 조직의 데브옵스 문화를 단단하게 다지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즉 우리 모두가 이제 함께 참여해서 우리만의 골든 패스를 만들어야만 비로소 플랫폼 엔지니어링이라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각자의 숲에서 멋진 길을 만들어내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